안녕하십니까. 다원수학 송파관 수학 강사 최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잠실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자면 여기는 뭐 항상 그렇다시피 부교재 교과서 변형 문제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존 시험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한 두세 문제 정도 되게 생소했던 문제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봤을 때 평소에 보던 문제 같은데 조금 다른 그래서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실수 없이 빠르게 계산하는 것, 여기 잠실여고는 항상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5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학교 수업 시간에 강조한 문제들 당연히 다수 출제됩니다. 내신은 당연히 학교 수업 충실도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 열심히 들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들 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문제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학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이 25문제라는 게 낼 수 있는 파트가 그만큼 많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한 5번, 6번 정도까지는 조금 기본 유형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은 역함수와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였고요. 3번, 4번은 대우명제 또는 이제 뭐 원명제의 참거짓을 따져보는 문제였고, 4번 문제는 유리함수를 이용한 문제였는데 그냥 실제로 합성을 하는 것보다 그냥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5번 문제, 6번 문제도 자주 보던 문제입니다. 5번은 산술기하 평균 활용하는 문제고요. 6번은 유리함수의 반복 합성, 쟤를 계속 합성을 해가지고 항등함수가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보는 그런 문제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항등함수를 직접 찾지 않더라도 그냥 7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계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무리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자, 역함수가 증가함수라면 반드시 역함수와 원함수는 y는 x 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리함수는 반드시 어떤 것과 만나냐, 증가함수이므로 y는 x와 반드시 만나는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과 같게 되겠다. 그래서 이 함수와 y는 x 사이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겠죠. 그래서 얘도 올림포스와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9번도 매우 익숙한 문제였을 겁니다. 8번은 올림포스, 9번은 교과서 연계 문제이고요. 8번 같은 경우는 저 그래프의 꼭지점과 형태를 파악해서 왼쪽 위로 올라가니까 뭐 a의 값은 음수이다,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되는 그런 것이고요. 9번 문제도 아까 전에 나왔던 6번 문제랑 사실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아까는 뭐 유리함수로 이게 식이 정해져 있지만 여기는 이산적인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값들이 하나씩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고요. 이 떨어져 있는 값들을 하나씩 대입하시면서 또는 그림 그려서 해결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또다시 함등함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어서 연습만 열심히 하셨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조건, 명제 문제는 언제나 진리집합으로 가져가서 풀어라. 그것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해놓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또는 진리집합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였고요. 올림포스에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번인데요. 이 11번에서 아마 처음으로 학생들이 많이 당황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합답형 문제들이 함수 단원에서는 잘 나오지 않게 마련이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개념 공부를 조금은 소홀히 하게 됩니다. 내신이 다가오면. 그러다 보니까 저 완전히 내신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다뤄본 적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fx, gx가 그냥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다라는 걸 활용해서 그 1차 함수의 성질을 통해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진위를 판단하는 문제였고요. 이 진위 판단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하던 얘기가 참인 것은 증명하시고 거짓인 것은 발레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레 찾는 것을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디귿 같은 경우 fx가 만약에 y는 x가 된다면, 즉 항등함수가 된다면 저 왼쪽 식은 저 좌변은 항상 만족되겠지만 조건 F합성 G는 G합성 F다, 저거는 항상 만족되겠지만 G는 F 인버스다 라는 거는 만족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레들을 찾아 나가시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뭐 사실 이거는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올림포스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정말 그냥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학생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봤습니다. 증명해야 되냐? 뭐 서술형, 논술형 없는 학교도 증명해야 되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유형들이 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빈칸 뚫어놓고 문제 낸다면 뭐 얼마든지 객관식, 서술형, 주관식 가리지 않고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버리는 거 없이 공부를 꼭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 14번은 또 무난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올림포스 교과서와 완전히 똑같은 문제고요. 이 13번 문제도 처음에 되게 어려워하던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이 경우는 그냥 y는 f3x-1이라고 놓고 xy 바꾼 다음에 그냥 y로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였고요. 14번 같은 경우는 교과서랑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 저 충분 조건을 찾기 위해서 해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파악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은 제가 이제 직보자료에 좀 넣어놨던 문제와 거의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절대부등식 관련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은근히 실수도 많이 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레들을 찾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빠르게 증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선지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간단한 증명들을 연습을 많이 하셨거나 혹은 뭐 내신이니까 외우는 것도 괜찮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실수 없이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입니다. 16번 문제는 교과서와 거의 완전 흡사한 문제이고요. 선생님께서도 매우 강조를 했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더 추가가 된 게 AB가 0보다 작다. 즉 AB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 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B의 값을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실수한 친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문제 꼼꼼히 읽고 주어진 조건 하나하나 다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용해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으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17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좀 해설을 할까 합니다. 자, 17번 이렇게 써져 있고요. fx가 2분의 x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일단 먼저 fx는 1차 함수이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gfx가 x와 같다 라는 식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나와야 될 게 이 식이 있겠죠. gx는 f 인버스 x이다. 이 식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gx가 f 인버스 x다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에 있는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이니까 이 f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일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gx 안에 뭐가 들어있냐? fx가 들어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가 0과 1 사이에서 움직일 때 fx는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움직이고요.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이 식은 어디에서만 성립을 하느냐? x의 값이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만 성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 정의역으로서 들어있는 fx가 0과 2분의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셔야만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f 인버스 x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gx가 여기서는 0과 2분의 1 사이에서만 gx가 f 인버스 x가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2분의 1과 1 사이에서의 gx 함수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먼저 문제를 살펴보시면 f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애의 범위를 먼저 생각을 하면 x가 0과 1 사이면 fx는 아까도 봤다시피 0과 2분의 1 사이겠죠. 그러면 fx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1에서 1 사이일 겁니다. 즉 이곳에서 나오는 즉 gx의 또 다른 식이 어떻게 나오겠냐? gx의 또 다른 식은 fx에다가 2분의 1을 더한 값에 역함수를 취해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또 다른 gx의 식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x값의 범위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2분의 1과 1 사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우리가 결국 gx라는 애를 한 방에 써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식을 한번 구해보시면 제가 계산은 직접 해왔습니다. 2x 그리고 2x-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gx는 언제 2x냐?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2x이고 2분의 1에서
1 사이일 때는 2x-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gx 더하기 fx가 1과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을 찾아보시면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답이 5번 5분의 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결을 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어려운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이 역함수 관계를 항상 생각을 하실 때 이 식을 보면 역함수가 바로 떠오르게 마련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정의역의 범위를 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것에서 모티브를 얻었냐? 바로 여기에 있는 23년 고1 11월 15번 문제입니다. 이거 아마 저랑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강조도 많이 했던 문제고요. 이거 할 때도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게 얘가 역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양변에 F 인버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확하게 1대1이 되기 때문에 이 F-2의 값이 하나로 확실히 정해진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정의역이 1보다 큰 아이들만 가지고 여기는 1보다 작은 아이들만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자동으로 구간이 나눠지는 문제였죠. 얘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18, 19번 이제 서답형 주관식 문제 시작입니다. 18번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익숙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 gx라는 애가 방금 했던 거죠. 사실 fx의 역함수임을 파악을 하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원함수와 역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는 x에서 교점이 나온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점근선의 교점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에 대해서 유리함수는 대칭이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유리함수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그래프랑 대칭성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대칭성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고요. 사실상 올림포스 문제 그냥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도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했고요. 수업 시간에도 하고 직보에서 제가 심지어 공통 직보 문제도 넣어놨고 잠실여고 직보 문제도 넣어놓은 완전히 그냥 2번 넣어놓은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했던 문제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두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 구한 A의 범위가 P의 진리집합이 아니라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P의 진리집합은 A의 범위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얘가 거짓이 되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not P다이기 때문에 P의 여집합이 실수 전체가 될 겁니다.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게 A의 범위와 P의 진리집합은 전혀 다른 것이다. 요것만 정확히 파악하셨으면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잘 해결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직선과 무리함수 그리고 직선과 유리함수가 만나는 상황, 즉 두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 방에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무리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하시던 뭐 접하는 경우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만 유리함수의 경우는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저 기울기가 0인 경우는 항상 따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기울기가 0일 때 그것이 바로 점근선이 되는 경우가 있겠더라. 그것 때문에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까지도 잘 고려해가지고 범위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2번 관련해서 제가 이제 잠실여고에서 어떤 걸 좀 많이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절대값 씌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만 보더라도 절대값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한두 개씩은 꼭 있었고요. 그럼 그 절대값이 포함된 문제는 항상 어떻게 풀었냐? 똑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이 그 절대값 안이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잠신고등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와 그냥 완전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저 그래프의 형태가 저 절대값을 한번 풀어보시면은 직선으로 가다가 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이 그래프가 저 무리함수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은 저쪽에서 접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함수 꼭
무리함수 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 꼭지점이 있기 직전까지 이렇게 딱 계산이 나오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제가 웬만하면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을 선생님들께서 당연히 참고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도 많이 한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입니다. 얘는 사실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문항 똑같고요. 숫자만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F 인버스 X 구할 때, 그리고 요 평행이동하는 상황에서 평행이동 될 때는 그 X 위에 올라가 있는 저 K의 값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24, 25번 같은 경우는 24번은 아마 굉장히 익숙한 문제였을 겁니다. 저런 문제 엄청나게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저런 거 할 때마다 제가 네모 박스 딱 그려가지고 네모 박스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올라가거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사실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m도 모르고 n도 모르고 a도 모른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m 더하기 2n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 m과 a를 모두 하나로 결정하는 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기서 하셨어야 됩니다. 최소값을 구해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갔어야 되냐? 저 맨 앞에 있는 두 자연수라는 문장으로 갔어야 됩니다. 저 두 자연수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가 1학기 때부터 매우 강조했던 건데 이 부정방정식 항상 떠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연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부정방정식을 꼭 떠올리셔야 된다. 자연수 하나하나 세는 거 꼭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m 곱하기 n이 6이 되는 상황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곳에서 mn을 하나씩 분류를 하시고 거기서 최소값 구해보시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문제를 좀 잘 틀어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정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마무리하시면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25번 진짜 너무 많이 강조했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여러분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기존 문제에서는 그냥 fx에 fx를 합성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른 함수 gx를 가지고 와서 fx와 gx를 합성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그때 알려드렸던 방법이 무엇이었냐? 이거는 그래프로만 하기엔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식을 이용하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기 있는 x 자리에 그냥 gx를 싹 대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gx가 1보다 작아지고 1보다 커지는 구간이 어디가 되겠냐? 얘네들을 기준으로 싹 x의 값의 범위를 나누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fx를 쭉 나눠주시면은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 쉬운 그런 경우의 문제였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서 제가 그때 변형도 많이 한번 해드리기는 했어요. 2차 함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다른 함수가 fx인 경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서 변형해보는 경험이 되게 중요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총평입니다. 난이도 하, 중 문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익숙한 유형별 문제고요. 올림포스 교과서 문제만 잘 해결하셔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난이도 상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의 경우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부교재 교과서 변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변형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보는 게 당연히 가장 효율적입니다.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런 것들을 변형도 해보시고 내가 변형하다가 뭔가 개념이 모자란 것 같으면 개념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의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2학년 넘어가면 제가 계속 이제 2학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2학년에 나오는 이제 부교재들은 전부 다 수능 평가원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어내야지 그 변형된 문제들을 잘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 여러 번 해결하면서 다양한 최적의 방법과 최적의 변형 방법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5가지 키워드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과 실수와의 싸움입니다. 25문제고요. 굉장히 시간 모자랐을 거고요. 교과서 부교재 다회독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7번 넘게 봤습니다. 무조건 최소 4번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이제부터 더더욱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자신감 진짜 중요합니다. 실수할 것 같아서 주눅 들어있고 위축되어 있으면 더 실수 많이 합니다. 실수했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검산을 통해서 찾아내시는 게 완벽한 풀이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난이도 문제들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도 문제들 정복할 수 있도록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운수학 송파관 수학강사 최준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